안녕하세요, 한상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르노 삼성 더 뉴 QM6입니다. QM6는 르노 삼성의 주력 모델이죠. 르노 삼성 판매를 책임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SM6가 부분 변경이 됐지만 판매가 여전히 부진하기 때문에 이 QM6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QM6는 작년에 LPG 모델이 추가가 되면서 판매에 더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LPG 엔진의 SUV가 QM6밖에 없고 가성비도 좋아서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QM6는 예전부터 다른 SUV와 달리 가솔린의 비율이 높았는데 특히 이 LPG 엔진이 추가가 되면서 이 LP 모델의 그 판매가 굉장히 높습니다. QM6의 전체 판매에서 LP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60%예요. 반면에 디젤의 비중은 낮습니다. QM6는 작년에 부분 변경 모델이 나왔고요. 이번에 상품성 개선 모델이 나왔습니다. 이 변화의 폭을 보면은 부분 변경보다는 연식 변경에 좀 더 가깝고요. 예를 들어서 파워트레인은 기존과 동일하고요. 실내 디자인이나 편의 장비도 거의 같습니다. 반면에 엔진 라인업은 약간 변화가 생겼어요. 기존에는 디젤 엔진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디젤 엔진이 잠시 삭제가 됐습니다. 엔진 라인업은 2.0 LPE와 가솔린 두 가지로 구성이 되고요. 내년 초에는 개선된 2.0 디젤 엔진이 추가가 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LPE와 가솔린 모두 사륜이 없습니다. 이번 시승회에서는 가솔린과 LPE를 번갈아 가면서 타게 되고요. 각각 R이 시그니처 트림입니다. 가격은 가솔린이 3,385만원, LPE가 3,268만원입니다. 참고로 이번에 LPE 모델에도 프리미에르 트림이 추가가 됐습니다. 뉴 QM6의 변화에서는 이 외장 디자인이 가장 크게 차지를 합니다. 특히 얼굴에서는 외장 디자인이 가장 많이 바뀌었습니다. 기존 같은 경우에는 가로바가 여러 개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릴 디자인이 약간 벌집 모양으로 바뀌었어요. 이 그릴 디자인은 사진보다는 실물이 낫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면은 그 디자인이 조금 더 입체적이고요. 색상도 투톤입니다. 그리고 그릴 아래쪽에는 QM6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보통 차 전면에 이렇게 차명이 새겨진 경우가 거의 없는데 그래서 약간 좀 어색해 보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프리미에르 트림은 이 자리에 프리미에르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헤드램프는 퓨어 비전 LED가 적용이 됐고요. 다이내믹 턴 시그널은 뒤에만 적용이 됐습니다. QM6는 원래 차체 사이즈가 투싼과 산타페 사이였는데 투싼이 풀 체인지가 되면서 차가 커졌잖아요. 그래서 차체 사이즈로 보면은 이 신형 투싼과 거의 비슷합니다. 차체 사이즈를 비교해 보면은 전장은 QM6가 조금 길고요. 반면에 전폭은 투싼이 더 넓습니다. 근데 휠베이스는 투싼이 50mm가 더 길고요. 그래서 휠베이스에서 좀 차이가 있어요. 후면 디자인의 가장 큰 특징은 테일램프인데 테일램프 디자인이 좀 바뀌었어요. 기존에 비해서. 그리고 이번에 순차적으로 점등이 되는 다이내믹 턴 시그널이 적용이 됐습니다. 이 다이내믹 턴 시그널은 비상등일 땐 아니고요. 방향지등을 켰을 때 그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가솔린과 LPE 모두 머플러는 장식이고요. 이 트렁크 쪽에는 엔진을 나타내는 GDE와 LPE 배치가 붙어 있습니다. 타이어는 금호 타이어의 크루젠 프리미엄, 사이즈는 둘드로의 55/19입니다. 이 QM6에서 19인치가 가장 큰 사이즈죠. 엔진의 출력을 생각을 해보면 19인치가 좀 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뉴 QM6는 외장 디자인 위주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실내 디자인의 변화는 굉장히 적습니다. 사실상 기존과 실내 디자인은 거의 동일하고요. 편의 사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니터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S링크를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죠. 사실 이번에 SM6나 XM3, 캡처와 같은 최신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적용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는 기존과 동일하게 들어갔습니다. 아무래도 그 차들에 적용된 최신 시스템이 좀 더 사용이 편하죠. 이미 많이 거론이 된 거지만 편의성에서 보자면 좀 불편한 느낌이 있습니다. 지금 이 내비게이션 화면이고요. 기존의 시스템은 이 공조장치가 이 모니터 안에 통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쓰다가 공조장치를 사용을 하려면은 이거를 눌러서 공조장치 화면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지금처럼 홈 화면에서 페이지를 넘기면은 주요 메뉴로 접근을 하고요. 여기서 메뉴를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좀 더 세부적인 메뉴가 나오죠.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 세부적인 메뉴로 좀 차에 들어가려면은 좀 몇 단계를 더 거쳐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 차량으로 들어가면은 이렇게 앰비언트 라이트와 주행 모드 시스템, 트랙 컴퓨터, 시트 등의 메뉴가 나오고요. 여기서 마사지를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LP 모델인데 이 마사지 기능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마사지 기능 같은 경우에는 파워와 소프트, 요추 모드 세 가지가 있고요. 마사지 세기와 속도도 이렇게 5단계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차선 버튼을 누르면은 주행 모드 시스템 메뉴로 곧바로 이동을 하고요. 여기서 차선 이탈 경보나 차선 이탈 경보 시스템 설정 등을 설정할 수가 있죠. 참고로 이 차의 경우에는 그 차로 유지 성능은 없어요. 그리고 여기 끝에 있는 아이콘을 누르면은 내비게이션 화면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주로 사용하는 홈 화면과 차로 유지, 주행 모드 시스템, 그리고 내비게이션 아이콘을 배치를 해놨죠. 그 아래쪽에는 공조장치 관련 다이얼이 두 개가 있는데 이게 온도 조절이죠. 근데 이 온도 조절 여기에 액정이면은 좀 더 보기가 좋을 텐데 여기에 모니터 안에 표시가 되죠.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통풍과 열선 에코 모드,
자동주차 버튼이 모여 있고요. 이 버튼들의 크기가 조금 작은 편이고 눌렀을 때 그 플라스틱 그 촉감이 좀 많이 납니다. 지금은 후방 카메라 화면이고요. 화질이 좀 떨어지기도 하지만 여기에 그 출력이 되는 그 면적이 좀 작아서 그 시인성이 아주 좋은 편 아닙니다. 물론 요 위에 앞뒤 거리를 보여주는 그래픽으로 표시가 되죠. 기어레버 앞쪽에는 괜찮은 용량의 수납 공간이 있고요. 여기에 따로 무선 충전 패드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는 USB 단자 2개와 12V가 있고요. 그리고 기어레버 앞쪽에는 무드 조명이 적용이 됩니다. 색깔은 총 5가지고요. 이 무드 조명이 기어레버 앞쪽에만 바뀌는 게 아니라 무드 조명을 바꾸면은 이렇게 모니터의 그 색깔도 바뀝니다. 기어레버와 그 주변의 디자인도 기존과 동일합니다. 최근에 르노 또는 르노 삼성 차들은 그 크루즈 컨트롤 버튼이 운전대 있잖아요. 근데 QM6는 요 기어레버 뒤쪽에 있죠. 그래서 스포크에 있는 것보다 사용의 편의성이 조금 떨어지긴 합니다. 이 컵홀더의 커버는 그 시각적인 느낌이 괜찮고요. 열었을 때의 그 부드러움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컵홀더가 4개나 있죠. 보통 차들은 여기에 컵홀더가 2개가 있잖아요. 근데 QM6는 4개나 있어요. 각기 깊이도 다르고요. 운전대는 차 크기 대비해서 조금 작게 느껴지고요. 대부분의 르노 삼성 차들처럼 운전대가 그 계기판 쪽으로 약간 뉘어 있어요. 그리고 림에 씌운 가죽은 약간 좀 미끄럽게 느껴지고요. 스포크에 있는 버튼의 인터페이스는 기존과 동일합니다. 계기판 디자인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지금이 스타일 1이고요. 이게 스타일 2, 3, 4 이렇게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시트의 쿠션은 좀 탄탄한 편이에요. 방석이랑 등받이 모두 쿠션이 좀 탄탄하게 느껴져요. 그리고 성인 남자에게는 방석의 길이가 조금 짧을 수 있는데 이 앞쪽은 수동으로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뉴 QM6는 이번에 윈도우 버튼의 디자인도 바뀌었죠. 기존에 비하면 조금 더 괜찮긴 한데 이쪽 버튼의 그 플라스틱이 좀 되게 얇아요. 그래서 작동감이 좀 떨어집니다. 이번에 동반자석까지 상하형 원터치가 적용이 됐고요. 조명도 이번에 새롭게 들어갔죠. 2열은 성인이 앉기에도 괜찮은 공간입니다. 제가 앉으면은 무릎과 앞시트 사이에 주먹이 2개 정도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기존의 투싼이나 현행 스포티지와 2열의 무릎 공간은 거의 비슷하고요. 2열 시트는 1열보다 약간 높습니다. 근데 머리 위에 공간이 그렇게 또 부족하진 않습니다. 2열의 방석은 성인 남자 기준으로 좀 짧을 수 있어요. 1열 시트 아래쪽에 공간도 괜찮아요. 지금이 1열 시트를 가장 낮춘 상태인데 이렇게 신발을 넣으면은 이 정도 여유가 있죠. 그리고 가운데 이 부분도 그렇게 많이 올라온 편 아니어서 그 2열의 거주성을 좀 높이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2열 승객을 위해서는 여기 송풍구와 USB 단자 2개가 마련이 됩니다. 2열 승객을 위한 컵홀더는 여기 암레스트에 있습니다. 그리고 열선 시트 버튼은 이 암레스트 이 끝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열선 시트를 켜려면은 이 암레스트를 내려야 되고요. 만약에 가운데에 사람이 앉으면은 좀 불편하죠. 예, 요즘에 LPG는 예전보다 시동성이 많이 좋아졌죠. 시동 거는 거는 가솔린이랑 똑같아요. 브레이크 페달 밟고 시동 버튼 한번 누르면은 이렇게 시동이 한 번에 걸리긴 하는데 아무래도 가솔린보다 그 걸리는 시간이 조금 더 길죠. 조금이 아니라 한 2배 이상 걸리는 게 아닌가. 어쨌든 예전에 비하면은 요즘에 LPG는 시동성이 많이 좋아지긴 했어요. 공회전 때 엔진 소음은 가솔린과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LPG의 장점이 가솔린과 거의 비슷한 소음과 진동 대책인데 이 차 역시도 가솔린과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물론 제가 조금 있다가 가솔린 타면은 좀 다르게 느낄 수 있는데 현재로 봐서는 가솔린이랑 큰 차이가 없고요. 좀 급이 낮은 4기통 엔진 있잖아요. 그거보다 오히려 약간 좀 조용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진동 대책이 꽤 좋아요. 운전대나 시트로 전달되는 진동이 아주 가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동 대책 역시도 가솔린과 비슷한 수준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차의 파워트레인은 2리터 LPG 엔진과 CVT로 조합이 됩니다. 작년과 같은 엔진, 같은 출력이고요. 사실 이번에 부분 변경이 됐어도 이게 작년에 데뷔를 했잖아요. LPG가. 그러니까 1년 만에 뭐 개선이 되기를 기대하는 건 좀 힘들죠. 어쨌든 주행 느낌은 작년과 뭐 거의 비슷합니다. 작년에 탔던 LPG보다 소음이 약간 좀 줄어든 것 같긴 한데 이거는 정확히는 공회전 때 엔진 소음이 줄어든 게 좀 더 눈에 띄고요. 그 주행할 때의 소음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속도가 46, 50km 요 사이일 때도 주행할 때 이 타이어 소음이 좀 많이 올라오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귀에 좀 잘 들리죠. 보통 이 속도로 달리면은 엔진 소리나 타이어 소리가 거의 반반인데 이 차는 이렇게 낮은 회전수로 천천히 달리면은 그 타이어 소리가 가장 좀 크게 들립니다.
작년에 시승기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140마력의 LPG 엔진의 SUV니까 좋은 동력 성능을 좀 기대하기는 무리죠. 근데 그냥 천천히 타고 다니기에는 그렇게 크게 부족함은 없습니다. 가끔 가다가 이제 추월 가속을 할 때나 좀 발진 가속을 빨리 할 때는 좀 답답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LPG 엔진은 아무래도 가솔린보다 폭발력이 약하다 보니까 그 동력 성능에서 좀 부족하기 마련인데 반응도 늦고, 거기다가 CVT까지 같이 맞물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조금 더 두드러지죠. 예를 들어서 가속 페달 킥다운해서 밟잖아요. 그러면은 기어가 이렇게 쑥 내려가고서 한 박자 있다가 차가 이제 기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남성에게는 답답하게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시내 주행 또는 고속도로에서 정속 주행을 주로 하시는 운전 패턴이라면은 그렇게 동력 성능이 부족하다고 느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가속 페달 밟았을 때 그 반응이 조금 느린 게 흠이긴 하죠. 드라이브 모드는 이제 기본과 에코가 있는데 지금이 노말이거든요. 이 에코 버튼 누르면은 계기판에 에코라고 뜹니다. 보통 차들은 에코 버튼 누르면은 거의 다 가속 페달의 반응이 둔해지잖아요. 이 차도 둔해지긴 하는데 의외로 그 노말과 이 에코의 그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경제적이고 저출력이고 느긋한 성격인데 그에 반해 하체는 좀 스포티해요. QM6가 하체가 좀 단단한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서스펜션의 그 상하 움직임의 그 거리가 적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천천히 달려도 하체만 보면은 좀 스포티한 기분인데, 반면에 파워트레인은 좀 느긋하죠. 하체가 단단하다고 해서 승차감이 떨어지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좀 고른 노면 또는 지금은 그 세로 방향 그 빨래판이잖아요. 이런 구간에서도 그 요철의 그 첫 충격이 살짝 강하게 오긴 하지만 그 두 번째 충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빠르게 처리를 해서 저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좀 단단한 감각이긴 하지만 승차감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노면 소음은 확실히 좀 타이어가 가장 큰 지분을 차지를 하긴 하네요. 보통 이 속도로 주행하면은 타이어 소리가 가장 큰 거는 모든 차가 마찬가지인데 이 차는 그 비율이 좀 더 높은 것 같아요. 이 타이어 소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주행하는 코스가 아니고 또 이런 노면에 따라서 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아스팔트, 콘크리트에 따라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소음이 좀 비교적 많이 나는 콘크리트 그런 노면인데, 이 상태에서는 그 실내로 전달되는 그 타이어 소리가 좀 큰 편이에요. 반대로 이 차는 이 두 겹은 아닌데 이 측면 유리 이쪽에서 들어오는 소리는 또 그렇게 큰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가솔린이든 LPG든 풀 회전수를 쓰면은 진동이 생기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뭐 가속 페달이나 운전대, 이 차도 풀 회전수 쓰면은 그 가속 페달 쪽에서 좀 자잘하게 진동이 전달이 됩니다. 물론 이 QM6 LPG로 풀 회전수를 쓰시면서 다니시는 분들이 뭐 그렇게 많진 않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풀 회전수를 쓰면은 이 가속 페달 쪽에서 진동이 좀 자잘하게 올라와요. 운전대로도 약간 좀 있고, 대략 소리를 들으면 아시겠지만 이 회전수 높이잖아요. 그러면 소리가 커지는 거에 비해서 그 차가 앞으로 그렇게 빨리 나가지가 않죠. 보통은 이 엔진 회전수 상승 또는 소리와 함께 가속력도 같이 커지는데 이 차는 좀 가속력이 뒤늦게 좀 따라오는 그런 느낌이죠. 그리고 이거는 CVT의 특성인데 대부분의 CVT가 그렇듯이 초반에 이렇게 가속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좀 늘어지는 현상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CVT를 싫어하시는 분도 있죠. 사실 요즘에 CVT는 그런 이질감을 많이 없애는 편이고 이 QM6의 CVT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리고 고속 주행할 때 그 바람 소리는 전반적으로 고르게 나는 편이에요. 좀 고속으로 달릴 때 아무래도 2열 쪽에서 보통 이런 차는 2열 쪽의 방음이 약하잖아요. 그래서 고속으로 주행을 하면은 2열 쪽에서 들리는 소리가 조금 더 크긴 한데 전체적으로 그 앞쪽에서 발생하는 그 풍절음은 고르게 나는 편입니다. 작년에 말씀을 드렸지만 고속에서의 안정감은 꽤 좋은 편이에요. 특히 직진성이 좋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세로 방향 빨래판 구간인데 여기서 약간 좀 흔들리거든요. 이거는 차의 문제가 아니라 타이어 패턴의 문제죠. 보통 타이어 패턴에 따라서 저 세로 방향 그 빨래판 구간에서 좀 흔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일반적인 노면에서는 직진성이 꽤 좋아요. 이 차가 하체가 단단한 편이다 보니까 코너에서 좀 빨리 진입을 해도 차가 그렇게 많이 기울지가 않아요. 보통 차가 부드러우면은 그 안정감을 떠나서 한쪽으로 좀 기울잖아요. 근데 이 차는 좀 단단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기울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하체는 컴포트보다는 좀 스포티한 그런 성향이고요. 시트도 그렇죠. 시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트도 좀 쿠션이 없어요. 그래서 없다기보다는 좀 단단하죠. 그래서 차에 앉으면은 좀 탄탄하게 지지해주는 느낌이고요. 이것 때문에 좀 시트만 보면은 스포티한 기분입니다. 참고로 운전 중 시야는 꽤 좋습니다. 이 대시보드가 약간 좀 높은 편이거든요. 시트 포지션 가장 낮추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쪽의 시야가 꽤 좋아요. 사이드미러도 사각재도 별로 없고, 그리고 속도가 한 120대니까 저 그릴 쪽에서 부딪히는 그 바람 소리가 좀 더 크게 들리긴 합니다. 예, 지금 타고 있는 차는 GD 가솔린이고요. 지금 주변 환경이 좀 시끄러워 갖고 LP랑 공회전 소음은 좀 비교를 하기가 힘드네요. 진동 대책 같은 경우에는 LP보다는 약간 좀 더 적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이 차도 공회전 때 운전대로 아주 가늘게 있긴 한데 LP보다는 조금 더 적은 게 아닌가 싶어요. QM6 GD는 2.0 가솔린 자연흡기 엔진이죠. 요즘에 터보가 하도 많아서 이 자연흡기 엔진이 점점 사라져 가는데, 특히 SUV의 2.0 자연흡기 엔진은 좀 드물죠. 이제는 이 차와 스포티지, MPI 정도만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자연흡기 엔진의 특성상 전체적으로 좀 부드럽습니다. 특히 LP와 비교를 하니까 이 차가 좀 더 부드럽고 힘이 있는 건 당연하고요. 그 회전이 좀 더 부드럽죠. 다른 말로 하면은 회전 질감이 좀 더 좋다고 할 수도 있고요. 요 파워트레인의 움직임만 제외하면은 운전 느낌은 LP와 많이 비슷합니다. 원래 LP와 가솔린의 그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그게 LP의 장점이기도 하고, 이 QM6 역시 가솔린과 LP의 그 운전 감각 자체가 좀 비슷해요. 물론 좀 예민하신 분이라면은 이 가솔린 엔진이 LP보다 더 회전이 이제 부드럽고 활기차기 때문에 거기서 차이를 느낄 수도 있는데, 그냥 아주 일반적인 그런 운전 상황에서는 차이가 아주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리고 하체의 느낌도 비슷합니다. LP처럼 기본적으로 하체가 좀 단단한 편이고요. 그래서 상하의 움직임이 적죠. 가장 크게 주행에서 차이가 없는 부분이 바로 이 하체의 느낌이 아닌가 싶어요. 엔진 소리는 가솔린이 볼륨이 더 작기도 하지만 그 질감이 좋아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운전자가 듣는 그 소리는 이 가솔린이 좀 더 편하다고 해야 되나, 그렇습니다. 똑같이 회전수를 올렸다고 했을 때, 그리고 비슷한 속도로 달린다고 했을 때, 지금처럼 과속방지턱 넘을 때 보면은 그 첫 충격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이 좀 강하게 오는데, 그 넘고 나서의 여진이 굉장히 적어요. 그리고 비슷한 속도로 달린다고 했을 때 이 가솔린이 LP보다 노면 소음이 좀 근소한 차이지만 조금 더 적지 않나 싶습니다. 뭔가 좀 한 단계 더 걸러져서 들어온 느낌이에요, 이 가솔린이. 예, LP보다 동력 성능이 좋긴 한데 풀 가속을 해보면은 이제 모든 차가 속도가 올라가면은 이제 속도 그 증가가 주춤해지는 시기가 오잖아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주춤해지는 시기가 좀 일찍 다가오네요. 아무래도 키가 큰 SUV로 공기 저항을 좀 더 많이 받다 보니까 이 이상 차를 올려보낼 그 토크가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LP보다 회전 질감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솔린인 걸 생각을 하면은 고회전 때 그 회전 질감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오히려 고회전 썼을 때 또는 가속 페달 오프해서 다시 돌아올 때 그 느낌은 좀 LP와 비슷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차 역시도 LP처럼 고속으로 직진할 때의 안정성은 꽤 좋고요. 전방의 그 바람 소리도 좀 고르게 나는 편입니다. 그리고 키가 큰 SUV 치고는 코너 좀 빨리 진입을 해도 그 단단한 하체처럼 차가 그렇게 많이 기울지가 않아요. 예, 작년에 이어서 QM6를 다시 시승을 해봤습니다. 작년에 느낀 것처럼 이 QM6는 LP의 상품성이 좋아요. 확실히 잘 팔리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은 LP랑 가솔린이랑 그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LP의 경우에는 동력 성능이 당연히 가솔린보다 못하긴 하지만 일상적인 환경에서의 그 주행 느낌 또는 승차감이 가솔린과 거의 근접하기 때문에 저 같아도 굳이 만약에 QM6 중에서 고른다면은
가솔린을 살 이유가 있나 싶을 정도로 LPE의 그 상품성이 좋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사양의 차이는 있어요. LPG가 보통 가솔린보다 좀 사양이 낮거든요. 대부분의 브랜드 모두. 현대기아도 그렇고 이 차 역시도 LPG가 가솔린보다 사양이 낮은데, 예를 들어서 이 가솔린은 ACC가 있지만 LPE는 그 ACC가 없습니다. 좀 이렇게 세부적으로 조금씩 사양의 차이가 있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LPG가 역시나 상품성이 더 좋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승한 뉴 QM6는 상품성 개선의 폭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사실 작년에 부분 변경 모델이 나왔기 때문에 1년 만에 부분 변경이 또 나오는 거는 사실 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번 QM6 같은 경우에는 연식 변경이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고요. 기존에 비하면 외장 디자인의 변화의 폭이 가장 두드러집니다. 근데 전면의 모습은 좀 호불호를 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존 대비해서 그 앞쪽에서 보면은 조금 실제 차폭보다 좀 좁아 보여요. 어쨌든 기존의 QM6는 가성비 좋은 LPG 엔진을 필두로 꽤 잘 팔렸잖아요. 이번에 부분 변경이 되면서 그런 판매는 계속 이어나갈 것 같습니다. 여전히 국내 SUV 중에서는 LPG 엔진은 이 QM6가 유일하죠. 예, 이로써 르노 삼성 뉴 QM6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